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남은 미국 대선 기간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낮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총에 스치듯 맞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지자 중에서도 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증오의 정치가 최고조에 달한 사건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전체주의나 독재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뭐 형식상으로는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사실상 선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 자체가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극단으로 흐르는 거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아주 극으로 나눠서 내 생각이 옳고 너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정오의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세계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없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자기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 정말 초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만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경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각국 정상들 역시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네네. 내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면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네. 정치인에 대한 이런 테러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렇고요. 그럼 올해 들어서도 사실은 뭐 저쪽에 유럽에서도 슬로바키아 총리도 사실상 총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가까이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극단의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자신의 그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아주 그냥 굉장히 무시하고 그 무시를 넘어가지고 상대방을 대표하는 사람한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 가고 포용을 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상대방의 최고 지도자를 향한 그런 이제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사건 이후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총을 맞고도 연단에 일어서서 주먹을 정말 불끈 쥐었고요. 또 직접 SNS로 병원에서도 SNS 소식을 전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갈 때도 부축받지 않고 직접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미 대선 판도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거라 보시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귀를 스쳐가는 정도로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 정말 큰 상처를 내서 중상을 입는다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못 하겠죠. 경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 사관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정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관학교가 아니고 주에서 운영하는 사관학교거든요. 그 사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비교적 총알이 이렇게 귀를 스쳐 지나갔을 때 바로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사태를 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호원들이 와서 일어났을 때 피를 만져보고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자신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지르면서 파이팅을 외쳤잖아요. 예. 싸우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공화 당원들을 단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을 더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표도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4대 사건과 그게 기소된 것만 해도 110 몇 건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표심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믿을만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는 이제 중도층에 있었던 사람의 표심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그리고 공화당에 유리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행동을 가리켜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네. 해주시기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싸워라 이렇게 외쳤던 장면을 네네. 가장 강력한 장면 중에 하나로 또 꼽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어떤 쇼맨십이 발휘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 잘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일기 행정부 때도 우리 이미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박수 치는 거. 그 박수도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박수를 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들어가면서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대로 보였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굉장히 이제 아주 경미한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는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트랩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건강을 회복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런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사실상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화면들 보면 실제로 이제 피습 당하는 그 장면만 나왔는데 예. 사실상 그 피습 당하는 장면 말고 미국의 성조기가 뒤에서 휘날리는 가운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가지고 흔드는 모습이 찍힌 게 또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앞으로는 무한 반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한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덜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쇼맨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저 부분이죠. 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저 부분이고 뒤에 성조기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아마 저 화면이 아마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맨십도 쇼맨십이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쨌든 다친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는 다행히 또 크게 안 다쳐서 그럼요. 저런 쇼맨십이라면 그럼요. 쇼맨십일 수 있겠지만 네. 저런 모습을 자아낼 수 있었던 거군요. 쇼맨십이라면 너무 잔인한 표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 대통령이 즉각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광고 게재를 중단을 했습니다. 예. 중단하고 정치적 폭력을 비판하는 성명 내면서 네. 또 치료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에 워싱턴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예. 대통령이 우선 대통령으로서 조치를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대응도 잘했지만 델라웨어면은 자기 사저가 있는 곳이잖아요. 델라웨어에서 오랫동안 또 상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원의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쉬고 있는데 이 사건 보고를 받고 이제 즉각 이제 복귀하는 거잖아요. 복귀해서 사실상 그 백악관에서 참모들하고 회의하고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국민 성명도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해야 할 일도 했다라고 봐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광고가 계속 나가면 이것이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좀 그렇죠. 반발심을 일으키고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그런 데 대한 것들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이제 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수사 차원의 이야기도 좀 여쭤보면 일단 사망한 총격범의 신원은 잠정 네네.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암살 미수로 규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하게 되면 어떤 범위까지 좀 드러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저격범이 소위 말해서 이제 총격범이 20살에 백인 남성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인종 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백인 남성이니까 이것이 그 이민자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그 공화당원으로 지금 이제 등록된 인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범행에 대한 그 범인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신상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조사를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조사를 하겠죠. 왜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단독범으로 이것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총격범에 대한 집을 이제 아마 압수수색하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수사하다 보면 이것이 단독 범행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외로운 늑대형의 어떤 그런 건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젊은인지,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밝혀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 용의자는 지금 사살된 걸로 전해졌고요. 네. 시신에서 AR-15 계열의 반자동 네. 소총 한 정이 회수가 됐습니다. 대량 살상을 노리는 총기 난사범들이 좀 자주 사용하는 악명 높은 무기라고 하는데 예. 당국이 우선 해당 총기의 구매 내역 등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우선은 소총을 격발한 배경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아무래도 있을지. 이제 그 사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죽일 목적으로 아마 뭐 이렇게 총을 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R-15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M16 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예. M16 소총을 이제 민간인 소총으로 이렇게 바꿔서 개조한 것이 그게 이제 AR-15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AR-15의 이 기능 중에서 이제 단발 사격이 있고 점사 사격할 수 있고 연속 예. 사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따그닥 이렇게 돌리면 단발 사격은 한 발씩 사격하는 거고요. 예. 점사 사격은 한 번 땡기면 두세 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고요. 연속 사격은 그냥 주르륵 열 몇 발 또는 20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8발 정도, 5발에서 8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다 나오긴 있는데 탄피를 조사해 보면 몇 발이 발사됐는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단발 사격한 것은 아니고 2, 3발 점사 사격을 다다닥 이런 식으로 점사 사격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 주 목적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하기 목적으로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피해 인물이 인물이니만큼 정치 이야기도 또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변수로 작용을 하고 또 그 변수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간 변수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것이 변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총격 사건이 아마 트럼프와 공화당한테는 유리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15일부터 19일까지 위스콘신 밀워키죠. 거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사실상 대통령 후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는 거지만은 내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건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축제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은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미국을 더 부유하게, 미국을 더 강하게, 미국을 더 안전하게, 미국을 더 위대하게, 소위 말해서 마가라고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것을 4개의 주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흘 동안 그걸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나흘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지지자들이 지지 연설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부통령을 지명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컨벤션 효과와 함께 이번에 이제 오늘 발생했던 이 총격 사건 이거 2개 가지고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하겠죠. 이 변수가 이건 단기적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있게 되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후보로서 다 이미 선출이 된 거고 그때도 이제 축제가 있게 될 텐데. 이 이제 앞으로의 이 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인가가 더 이제 세밀히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거 봐가지고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공화당이 유리하겠지만 또 8월달 컨벤션 효과를 거치고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를 거치고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해 나가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믿음을 표시하게 되면 예.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이자 또 네. 상대 대선 후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측, 민주당 측이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라는 분석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여전히 후보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죠. 예. 사실은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굳이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아주 강하게 발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령한 문제, 그로 인한 인지력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원들 내에서도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이제 총격 사건이 났는데 민주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보고 사퇴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보여준 그 리더십으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충성심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예. 전체적인 대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갔지만 민주당 자체 내의 그런 자멸이나 또는 분열보다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